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권리가 소진돼서 제3자가 그 상품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침해가 되지 않는다. 맞죠? 목적 달성 소진. 2번 상표권이 소진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을 가공하거나 수선해서 실질적으로 재생산되었다 평가되면 당해 상품 아니지. 당해 상품 아니니까 효력 미치는 겁니다. 3번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 상표 사용 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하지만 4번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 조건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쭉 읽어보고 부일 내기상수죠. 메트로시티 사안,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이 위반됐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 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옳은 지문이고요. 기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진병수 보겠습니다. 1번 오늘 진병수 복습해 오셔야 내일 그 연습할 수 있어요. 진병수 진출품 복습해 오셔야 돼. 1번 진정상품 병행 수입으로서 상표권의 침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상품과 국내 등록상표가 부착되는 상품의 품질이 동일해야 되죠. 근데 품질의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해? 실질적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자, 2번 진병수로서 침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동일해야 되는데 무상수리나 교환도 동일 틀렸죠. 제품 자체의 내구성을 보는 거죠. 서비스는 보는 게 아니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 3번 국내 상표권자와 외국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라면 진병수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틀렸죠.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더라도 법적 경제적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총독계 이렇게 말씀드렸죠. 총독계. 국내 총대리점, 독점조 판매업자, 계열사 관계에 있다. 라고 하면 그놈이 됩니다. 4번 진정상품을 병행 수입하는 자가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임의로 제작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항상 국내 상표권 침해하는 거 틀렸죠. 소분행위 원칙 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순 유통은 되죠. 단순 유통. 자, 5번 병행 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는 영업주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영업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 언제? 영업표지로서 기능을 발휘하면 영업주체에도 해당하죠. 그러면 부경법상 행위금지 청구, 즉 부경법 2조로 남욱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상표권 침해는 아니겠지.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명 제품을 단순히 파는 걸 넘어서 매장을 열어 매장 외부 간판에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게 되면 그 사장님은 국내 공인 대리점인 것처럼 이해가 되잖아. 영업주체 혼동행위. 라고 하더라도 출처 혼동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출지문. 진정상품 병행 수입업자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진정상품의 화장품을 보다 작은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그 용기에 임의로 제작한 등록상표를 표시해서 판매한 경우 이건 소분행위죠. 원칙 불허죠.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틀렸죠. 실제 판례에서 하는 그림 물감이었는데 기출이 화장품으로 나온 거야. 거기에 준해서. 품질을 깨트릴 우려가 있죠. 출처의 어떤 표시 기능도 깨트릴 우려가 있습니다. 권리 남용 봅니다. 1번 상표권 행사가 공정한 경쟁 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신의 측에 위배되는 등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면 권리 남용이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멘트일까요? 진한커피네. 진한커피.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 권리 남용. 2번 상표 등록이 무효 심판에 의해서 무효될 것이 명백한 경우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특별한 사정 권리 남용. 이거 뭐죠? 하이유드. 3번 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상표권자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항변이 없는 경우에도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무효 여부 심리 판단할 수 없죠. 항변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죠? 이 신용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신용이죠. 카타나 판례. 그러한 사용을 용인하면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되므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을 볼 수는 없다라고 하고요. 카타나 판례는 진한커피 판례를 선결로 하고 있죠. 그것까지도 이해해주고. 5번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주지상품에 대한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다시 읽어보자.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게 이게 뭐야? 89조 본문. 맞죠? 전용권 범위잖아. 그런데
타인의 주지 상품에 대한 부정법상 부정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있지. 왜? 권리 남용인 경우 사임당 판례처럼 89조 본문에 따라 권리 행사하는 걸 권리 남용이라면 부경법 15조 적용이 배제되고 부경법 2조 적용할 수 있겠죠. 상표법 적용하지 않고. 기출지문. 첫 번째,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남용 성립 필수 요건은 아니다. 맞죠? 진한커피 판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쪽지시험 9회까지 보셨고요. 10회네. 9회? 10회. 10회죠? 10회? 쪽지시험 10회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내일 진병수부터 좀 이어서 할게요. 진병수 복습 잘 해오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